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대한항공통신 오늘 이제 장 초반에 무려 7%나 급등하면서 초강세 흐름이 나왔죠. 근데 이 박스에 대한 흐름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윗꼬리를 날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A, B, C파죠. 일반적인 C파는 저점을 낮추는 파동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구간에서 이 11선의 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유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A, B, C에서도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 않고 변형파로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박스 횡보를 하면서 그 조정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즉 이 박스 안에서 이 대한항공통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이 대한항공통신은 언제 강세가 나왔었죠? 네, 바로 이 시장이 조정을 만들 때였죠. 조정장에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테마주의 성격을 띈 광통신 쪽, 그 외의 테마주들로 옮겨가면서 테마주 형태로 대한항공통신이 올라온 건데, 그런데 오늘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정을 이야기하는 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와 이 대한항공통신 다음 주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항공통신 저는 이 현재 위치에서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반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시장은 뭐 유가가 좀 다시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조정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항공통신도 오늘 보면 바로 즉각 반응을 하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조정세에도 얘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건 이 광전자 그리고 이 비셈전자죠. 대장의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 오게 되면 그럼 이제 대한항공통신도 반등을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면 광전자 이 1만원 심리가를 안 깨더라고요, 오늘도. 자, 비셈전자도 저점을 안 깨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좀 더 밀리면 갭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깨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깨져도 반등이고요, 유지를 한 상태에서도 반등이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광전자도 깨져도 반등이고 여기 1만원 심리가에서 바로 반등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분위기. 그게 지금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면서 반등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접치에서부터는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음 주에 밀리는 그림이 나와도 매수고요, 유지를 해서 바로 또 전환이 나오더라도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통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깨는 그림이 나오면 박스의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 맥점 분봉에서 딱 이렇게 맞물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바로 급반등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만들고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장에 대한 조정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시장 역시도 제가 계속적으로 5,000포인트에서 상승을 이야기했던 거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 안착을 하는 그림을 봤고, 그 뒤로도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5,000포인트에서 무려 6,750포인트, 1,750포인트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장 자체가 올라올 때 보통 바닥권에서는 한 1,000포인트 정도 오르면 기간 조정이 나왔고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000포인트가 오르니까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상승의 각도가 커졌기 때문에 이 4,000포인트에서는 거의 이제 2,000포인트가 올라가고 나서 더 강한 변동성이 나왔죠. 이 5,000에서 지금 1,750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 맥점이 딱 이 맞물리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즉 지수가 깨지면서 약 조정을 보이는 그 구간에서 이 광통신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면서 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이걸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광전자 그리고 동양고속. 자, 제가 이 광전자의 패턴을 이야기할 때 이 동양고속을 제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동양고속을 똑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력들의 똑같은 형태로 급등을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이 뭐 이게 대장주냐 뭐 저게 대장주냐 어떻게 판단하냐고 댓글 다셨던데, 저가 대비 탄력이 가장 강하게 나온 놈을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양고속 역시도 빠지면서 이 맥점이 닿을 때 상한가와 그 다음날 시가를 무려 15%나 띄우는 거의 이제 50%짜리 반등이 나온 거죠. 자, 광전자도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말씀드렸지만
한 1만 원의 반등이냐, 한 박스가 빠지고에 대한 반등이냐. 반등에 대한 그 시점에 거의 근접을 했다라는 거죠.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2에서 3일간은 강반등세가 이어지는데 그때 이 대한항공통신도 기술적 반등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 말씀드렸죠. 지키고 나서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고요.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그죠?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깨지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닥라인에서 만드는 어떤 역헤드 숄더라든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전환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빠져도 반등이고 유지를 해도 반등이다. 즉 매수에 대한 맥점이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추매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 이 강반등을 예측했었던 것처럼 이 반등에 대한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지금 다시 매수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참고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